제가 번호 부를 테니까 그 안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37번부터 40번이요. 37번부터 40번. 없습니까? 41번부터 44번. 없습니까? 45번부터 48번. 어우, 진짜요. 49번부터 52번. 없습니까? 53번부터 56번. 사실 경우의 수 쪽은 거의 뭐 손만 조금 고생하면 되니까. 57번부터 60번. 61번부터 64번. 63번이요? 자, 63번 한번 가볼게요. 자, 63번 보시면 어쨌든 이걸 딱 보자마자 위아래는 그리는 방법이 똑같을 거니까 위아래 따로따로 찾지 말고 위에 거 찾아서 곱하기 똑같은 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렸지. 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렸지. 지금 뭐부터 먼저 고민이 되냐면 이 팔이라고 할게요. 이 팔이 세 개 중에 뭐부터 그릴지가 지금 고민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 중간, 오른쪽 아니면 중간, 오른쪽, 왼쪽 요 어떤 순서대로 그릴까가 먼저 고민이 되니까 먼저 세 이파리를 그리는 순서를 결정하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요? 6가지. 6가지가 있겠죠. 이걸 사실은 수녀를 배우면 바로 공식을 써먹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왼쪽, 중앙, 오른쪽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3팩, 그래서 6가지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요, 얘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린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은 뭐냐면 1번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을 그릴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그릴지를 또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의 이파리를 그리더라도. 그럼 1번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이제 다 그리고 2번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가 고민되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3번도 이렇게 그릴지 아니면 이렇게 그릴지가 고민이니까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8, 6에 48가지가 사실상 위쪽을 그리는 총 경우의 수고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48 곱하기 48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끝자리가 6인 게 답이니까 이제 88에 64 끝자리가 4면 되니까 딱 봐도 1번 아니면 5번인데 1번보다 클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또 65번까지는 끝났죠? 그럼 65번부터 60 몇 번이요? 9번까지 중에서는 69번, 68번까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 69번부터 70번까지는 69번이요? 이 69번은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학책에 다 있는 문제일 거예요. 지겹도록 이제 풀이까지 외웠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69번 가볼게. 자, 지금 여기에 A 꽃병이 있고 B 꽃병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장미 8송, 장팔, 그 다음에 카육, 카네이션 6송, 그 다음에 백팔 이렇게 나왔어. 백합이 8송이가 이렇게 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먼저 한 송이를 골라서 여기다가 넣고요. 나머지 꽃 종류 갖다가 합쳐서 몇 개? 9송이를 고르자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맨 처음 이거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1번에 A 꽃병에 장미를 꽂으면 어떡하지? 2번은 카네이션을 꽂으면 어떡하지? 3번은 백합을 꽂으면 어떡하지? 얘들아, 근데 장미, 카네이션, 백합 서로는 다른 모양이지만 그 안에서는 어때요? 장미 다 같은 어차피 빨간색 장미란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뽑는 건 어차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장미인데 빨주노초 파란보 해갖고 8개의 장미야.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뽑는 경우도 생각해줘야 되지만 얘는 상관없이 넣었으니까 이제 여기는 카네이션과 백합을 합쳐서 몇 송이? 9송이를 만들면 된다 이거지. 그럼 얘들아 이건 끝났네? 얘가 최대 맥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게 8송이니까 8송이에 한 송이, 7송이에 2송이 쭉 가서 마지막은 카네이션이 6송이에 3송이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그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밖에 없겠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것을 골라주세요. 그럼 끝났네? 요것도 카네이션이 하필 6송이야. 근데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장미와 백합을 섞어서 아니다. 맞지? 여기가 똑같겠다. 여기가 백합이 들어갔으니까 장미와 카네이션이잖아. 그럼 얘도 몇 가지 나오겠어? 얘랑 똑같은 경우니까 6가지 나올 수밖에 없고 얘가 조금 많겠네. 근데 어쨌든 작은 놈이 기준이 될 거니까 장미와 백합이 다행히도 똑같아요. 그럼 얘 몇 가지만 있다?
8가지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다 더하면 12에다 8도 하니까 20가지가 답이다. 단답형이네. 답은 20인가 보네요. 자, 다음 또 없습니까? 그럼 70번까지 끝?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개념 진도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원래는요, 순열하고 조합은 한 방에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쭉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일단 순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칠판 봐주셔도 돼요. 일단 순열이 무슨 뜻이죠? 순서대로 배열하자.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순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P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쓸 거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순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리를 바꾸면 다른 놈으로 취급해야 되니까 새로운 경우의 수로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A 앉고 B 앉은 경우와 B 앉고 A 앉은 경우는 다른 경우로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열 공식이 MPR이라고 쓸 거고 얘를 국어로 해석하면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R개를 뽑아서 1열로 배열한다를 우리가 바로 순열이라고 한다 이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1열로라는 거다. 왜? 순서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서 조합을 설명하면 차이점이 바로 보일 거야. 조합은 말 그대로 C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 사실 조합의 0단어는 딱 듣자마자 대충 알 거야. 바로 콤비네이션이라는 거지. 근데 콤비네이션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 상우야? 그렇지, 피자지. 그럼 왜 콤비네이션 피자냐는 거야. 왜겠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콤비네이션 피자를 시키면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 쳐볼게. 그러면 뭐 햄도 들어갈 거고 치즈도 들어갈 거고 고기도 들어갈 거고 뭐 양파도 들어갈 거고 등등등등등 엄청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상호가 주문을 했을 때 콤비네이션 주문했더니 1, 2, 3, 4 순서대로 토핑을 올려서 구웠고 만약에 서진이가 만약에 주문을 했더니 치즈, 고기, 햄, 양파 순으로 올려서 콤비네이션 피자를 만들었다야. 그럼 잘 봐. 만드는 순서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콤비네이션 피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갔지. 그럼 이 둘은 어때? 같은 콤비네이션 피자라 그래. 그 말 뜻은 뭐야? 이미 하나의 피자를 시켰으면, 콤비네이션 피자를 시켰으면 그 안에는 꼭 들어갈 것만 들어가면 되지 굳이 놓는 순서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조합 자체는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어떻게 쓰냐? NCR이라고 하고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자, 이거 신기하죠? 여기까지 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저 위에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뽑아. 끝. 무슨 뜻이야? 뽑은 다음에 굳이 배열 따윈 필요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 둘, 넷, 여섯, 8명 있는데 내 앞에 4명 나와 하면 조합이야, 순열이야? 조합이야. 왜? 내 앞에 나와. 그냥 나오는 거야, 4명이. 그래서 4명 나와갖고 둥글게 손잡고 돌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시끄러우니까 야, 너네 시끄러. 일렬로 서. 그럼 뭐가 돼, 갑자기? 순열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결국 순열과 조합은 뭔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이 지금 말을 8명 중 4명 나와, 조합, 배열해, 순열. 그러면 이게 순열과 조합은 서로 공식이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야. 그치, 연관이 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순열부터 공식을 알려주면 순열 같은 경우는 MPR이다 라고 하면 결국 뭐부터? N부터 시작해서 계속 1씩 빼면서 작아진다 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한히 작아지는 건 아니고 계속 작아지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N-R에 플러스 1까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4P2라고 하면 4 곱하기 3인데 이 개수가 2개가 될 때까지 곱하는 거다라는 거야. 근데 이 3이 알고 봤더니 뭐가 나왔어? 4에서 2를 뺀 다음에 1 더한 숫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 C를 한번 또 공식을 보면 N명 중 R명을 그냥 뽑자 이거야. 그럼 얘는 엄밀히 따지면 공식이 뭐가 있냐? 바로 첫 번째 순수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공식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거야. 이해가? 근데 선생님, 이게 사실은 어떻게 나온 공식이냐면 너네들 혹시 이거 기억나? 길찾기에서 내가 저번에 너네들한테는 설명했던 걸로 기억해. 내가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여기를 가려고 하면 무조건 얘는 뭐야? 오른쪽 아니면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별의별 방법을 가더라도 어쨌든 오른쪽으로는 3번, 위쪽으로는 4번 이동하면 무조건 B에 도착한다라고 하면 오른쪽 3개와 위쪽 4개를 배열만 잘하면 되는 거야. 5, 5, 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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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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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 5, 위, 5, 위, 위, 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럼 결론적으로 선생님 얘를 일렬로 나열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어떤 거? 7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7팩이라는 거 좀 이따 배울 테지만 어쨌든 7팩인데 사실상 5, 5, 5. 자리 바꿔봐. 5, 5, 5. 자리 바꿔봐. 5, 5, 5. 이거 다 같은 경우 아니냐. 그러면 3개가 자리 바꾸는 3팩으로 나눠주고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4팩이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이거 쓰고 보니까 어때? 선생님 이거요 쟤랑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야. 뭐야? 바로 이게 7C3 아니냐 이거야. 그치? 근데 이건 또 이제 살짝 이제 이거 녹여서 설명하면 곱하기는 우리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교환 법칙. 그럼 이걸 곱하기를 자리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럼 얘는 다시 해석하면 7C4라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왜? 이 앞에 있는 놈을 기준을 먼저 잡았다고 하면. 그럼 결국 얘랑 얘는 어떻다라는 게 증명이 돼? 같은 식이구나라는 것도 또 증명이 되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 전 모르겠지만 7개의 어떤 이런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먼저 놓으면 사이에는 나머지를 놓으면 무조건 B에 도착할 거니까 아, 결국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 이거 사실 2학년 과정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실 조합이랑 똑같은 거네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같은 게 여러 개 있다는 건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배열은 알아서 될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근데 얘들아,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 근데 얘를 모르고 제가요, 많이 실수했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선물을 줄 거야. 근데 맨 처음엔 내가 너네들한테 기대감을 주려고 야, 여기서 4명 빨리 나온 사람 줄게 라고 했어. 그럼 막 지네가 막 먼저 나오려고 난리 칠 거야. 그리고 막 와서 막 서로 자리 다툼할 거야. 1, 2, 3, 4를. 근데 내가 사실 속으로는 이거 같은 선물인데 사실 싸울 필요 없는데 그런 거야. 그럼 내가 모르고 말 실수했으니까 야 8명 중 4명 나와서 일렬로 서라고 내가 잘못 말한 거야. 그럼 그걸 공식으로 말하면 NPR이지.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 나와서 일렬로 서라고 시킨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 선물이 똑같았네요. 그럼 나는 미안 해놓고 뭐라고 말해야 돼? 너네 순서 필요 없어. 미안해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하냐? 일렬로 썼어? 미안해. 결국엔 너네들끼리 자리 바꾼 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해서 바로 서로 R명이 서로 자리 바꾸는 면 R팩으로 나눠줘도 똑같은 공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게 공식으로도 증명이 되죠. 결론적으로는 얘랑 같은 거니까 대각선끼리 곱해보면 똑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열은 문제를 읽고 자리가 만약에 바뀌면 다른 경우야? 그럼 P 쓰면 되는 거고.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 어차피 선물은 똑같아. 그러면 바로 조합을 쓰면 되더라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순열과 조합도 또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 유형이 있는데 선생님이 또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가볼게. 일단 이 2개가 딱 명확하게 갈리는 문제는 첫 번째는 자격입니다. 자격. 이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반장과 부반장, 대표와 부대표, 회장과 부회장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반장을 월급 1억이라고 하고요. 부반장을 월급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너 뭐 하고 싶어? 나는 분명히 반장, 부반장인데 회장 하겠다고 하면 안 받겠다는 거죠, 돈을. 자, 다시 한 번 더. 반장은 월급이 1억이고 부반장은 월급이 10,000원이야. 뭐 하겠어, 서로? 반장 하려고 뭐 하겠어? 피 튀기게 싸우겠죠? 따라서 피 튀기게 싸우니까 피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자격이 같다가 나올 거고 다르다가 나올 거야. 자격이 다르다라는 건 결국 월급이 다르다는 거니까 선생님 서로 월급이 다를 거니까 피 튀기게 싸우네요. 그래서 얘는 피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격이 같아. 너가 반장을 하든 부반장을 하든 어차피 월급은 똑같아. 그럼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자격이 같을 때는 조합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 이게 가장 같은 개념에서 같은 문제 유형에서 순열과 조합을 쓸 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생각나는 거 가볼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순열의 성질을 한번 먼저 배워볼게. 자, 순열의 성질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읊어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NP형은 뭐죠? 1이야. 이게 말로 해석하면 되게 웃겨. 8명 있죠? 아무도 나오지 말고 일렬로서. 근데 소름 돋지? 진짜 아무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로 봐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NP형은 1이다라는 거야. 두 번째, NP1은 뭐죠? NP1은? N이지. 왜? 여기 8명, 한 명만 나와서 내 앞에 서. 한 명씩 번갈아서 다 나오면 되잖아. 결국 여기 있는 사람 다 나오면 되니까 N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면 되겠다. 자, NPN은 뭘까요? N팩이라고 하고, 이 팩토리얼은 무슨 뜻이냐? 이 말 그대로 이 팩토리얼은 언제 쓸 수 있냐면, 남김없이야. 우리가 팩토리얼 쓸 때를 보면, 남김없이 뭔 짓을 할 때야. 3명밖에 없는데 3명을 일렬로 세워. 8개밖에 없는데 8개를 다 뽑아. 5개밖에 없는데 5개를 누군가한테 다 배분할 거야. 이처럼 뭔 행동을 할 때, 남김없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바로 팩토리얼을 써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NPN 여기랑 여기 같을 때는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얘는 다시 말하면 N부터 쭉 곱하는 건데 팩토리얼로 해석하면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곱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합의 성질 가볼게. NC형 몇일까? 1이야. 무슨 뜻이야? 여기서 아무도 나오지 마 된 거야. 아까는 아무도 나오지 말고 일렬로 서. 아무도 나오지 마라고 하면 결국엔 진짜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한 가지고. 그 다음 NC의 1은 뭘까요?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 N이겠죠. 내가 여기서 한 명씩 뽑을 거야. 얘 뽑아도 돼, 쟤 뽑아도 돼, 저는 뽑아도 돼, 쟤 뽑아도 돼. 한 명씩 다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N가지가 될 거고. NC에는 뭘까요? 당연히 다 나와. 내가 다 뽑을 거야. 몇 가지밖에 없겠어. 한 가지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 우리 요 공식 때문에 증명이 된 NCR은 누구랑 같다? NC N-R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무슨 법칙이 통하니까? 바로 교환 법칙이 통하니까 바로 이런 공식도 통하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아셨죠? 자, 이제 또 순열과 조합 성질도 배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야, 너네가 한번 말해봐. 그 다음 유형은 뭐 있을까? 뭐 순열에서 또 자주 나오는 거. 바로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야.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근데 이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는 언제가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아, 솔직히 이웃한다는 쉬워. 왜일까? 너네 둘 이웃하래. 저 새끼 테이프로 꽁꽁 묶으면 돼. 그럼 쟤네들은 한 몸이야. 샴쌍둥이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뭐냐? 어차피 5명 있는데 둘이 이웃하래. 그럼 묶으면 내 눈에는 4명처럼 보이는 거고, 그 대신 조심하실 게 있지. 얘네 둘이 이웃하라 그랬지 사실상 자리 바꾸는 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항상 마지막에 해줘야 된다. 선생님, 그럼 수학에서 이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하면 남김없이 다 같이 뭉쳐있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남자 셋, 여자 셋이 있었어. 남자끼리 이웃한대. 그럼 가끔가다 어떻게 해석하는 애도 있냐면 2명 이웃해도 돼요. 2명 이웃하고 1명 떨어져 있어도 남자끼리는 이웃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끼리라는 게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묶여 있는 거니까 사실상 수학에서는 항상 남자끼리다. 그럼 항상 이 3명을 다 묶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방금처럼 말한 대로 남자 셋이 아니라 남자 둘, 남자 하나 이렇게 떨어뜨릴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얘는 항상 반대로 나와요. 바로 이웃하지 말라고. 근데 얘들아, 이웃하지 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 마포관에서 나한테 배웠지 않았을까? 이웃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뭐를 꼭 보라 그랬지? 아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보라 그랬잖아, 내가. 널 제외하고 싶네. 자, 가볼게. 이웃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면 꼭 뭐를 봐야 되냐? 2명이냐, 3명 이상이냐를 봐야 돼. 이웃하지 말래. 자, 지금 여기 우리 남자 이렇게 3명이 있거든? 근데 나 뺄게. 나 빼고, 상우랑 민우만 이웃하지 말래. 그럼 우린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2명이네, 선생님? 그럼 땡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전체에서 누굴 빼면 돼? 남자가 이웃할 때를 빼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해가? 근데 이제 3명 이상이면 문제가 생겨. 왜?
3명 이상이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이 뺀 경우의 수에는 여기는 남남 요렇게 이웃한 걸 뺀 건데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뺐잖아? 그러면 요것만 뺀 거야. 3명만 이웃한 걸. 그러면 안 되지. 남자 둘이 이웃하고 남자 1명 왕따 시킨 것도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이웃하지 말란 말이 나오면 먼저 그 이웃하지 말라는 성별의 인원수를 먼저 보는 거야. 남자 2명이네? 그럼 여사건으로 풀어도 돼.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3명 이상이야. 그럼 반대로 풀자 이거야. 어떻게? 먼저 여자부터 반대 성별부터 안 치는 거야. 남자를 이웃하지 마? 그럼 여자부터 안 치자 이거야. 반대부터 안 치자. 반대부터 나열.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내가 이러는 거지. 남자 셋, 여자 넷이 있었어.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래. 선생님은 저번에 말했지만 경우의 수랑 수녀조합 풀 때 어떻게 푼다 그랬지? 명령체. 난 이럴 거야. 남자 다 나가. 그 다음 여자들한테 이러는 거야. 야, 너네 일렬로 서봐. 내 앞에. 그래서 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일렬로 섰어. 경우의 수 몇 개? 남김없이, 아이고, 뭐. 남김없이 세웠잖아. 4, 팩. 응. 이번에 경순조 공부할 때는요, 답을 중요시하지 마세요. 288이 답이 나와도 이게 엉뚱하게 나온 288일 수도 있고, 잘 구한 288일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순조 공부할 때는요, 팩토리얼, 공식 암산하지 마세요. 특히 뭐 24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식부터 쓰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면 자리 바꿔, 너네 나가. 사이사이 껴들어, 자리 바꿔. 이웃했네, 나누자. 이런 것들이 되는데 막 그냥 암산 24 하면 나중에 가면 왜 이게 24지? 이게 어떻게 24야? 이게 뭐 3팩 곱하기 뭐 2가 4가 된 거야? 아니면 이게 4팩이야? 헷갈린단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여자 세웠어. 그 다음에 이러는 거야. 남자 들어와. 저기 여자애들 서 있지. 너네 저 사이 가서 앉아봐. 그러면 남자들은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5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골라서 앉으면 되니까. 근데 의자는 5개가 있는데요. 앉을 수 있는 공간은 3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일렬로 앉을게요. 라는 거지. 그래서 4팩 곱하기 5P3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남자가 2명이든 남자가 3명 이상이든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 애초에 그냥 이렇게 푸세요. 2명이어도 이렇게 풀려요. 왜? 2명 나가, 여자 일렬로 서, 사이사이에 남자 들어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요거랑 이제 살짝 비슷하면서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얘들아,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의자 개수랑 사람 수랑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4명이면 의자도 남자가 4개, 의자가 총 7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의자 들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놓고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끔 가다가 사람 수에 비해서 의자 수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꼴랑 5명인데 의자는 10개가 있어. 그래 놓고 뭐라고 시켜? 야, 너네 이웃해서 앉지 마. 이러는 거야. 그럼 애들 멘붕 와. 그 다음 어떻게 푸는지 알아? 제일 바보 같은 애들 10개를 그려. 그 다음에 이제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하는 거야. 난리 나겠죠. 이거 의자 10개면 작살 납니다. 이거 사람 수 줄여줘봐요. 더 난리 나요. 이거 한 7명, 아니, 한 4명에도 엄청 많은 경우의 수 나오겠다.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람 수에 만약에 비해 의자 수가 많으면 먼저 이러는 거야. 의자, 사람 수를 4명이라고 할게. 사람, 일로 와. 의자 들고 나가. 너네 거. 그래서 의자를 먼저 들고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의자가 몇 개로 줄었죠? 6개란 말이야. 그 다음 내가 그 의자 6개 위에 귀신들을 앉힌 거야. 무섭지? 귀신 일로 와. 6명 앉아. 근데 문제가 생겨. 팩토리얼과 콤비네이션은요, 사람한테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귀신이니까 쓸 수 있어, 없어? 그냥 내가 이러는 거야. 귀신 앉으세요만 하는 거지. 사실상 6팩 이딴 건 못 하는 거야. 그럼 귀신이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와. 너네 의자 들고 있지? 저기 빈 의자 6개 보여? 너네 사이사이에 가서 앉아 라고 시켜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곱하기 뭐가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7P4라고 단정 지어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건 잘해. 똑같아. 사이사이에 앉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의자 수에 비해 사람 수가 현격하게 더 적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빈 의자를 나열해야 되냐라는 건데 빈 의자는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다 똑같기 때문에
팩토리얼이나 C를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다 똑같을 때 항상 귀신을 안 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이웃한다, 안 한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얘들아? 우리 순열과 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또 뭐가 있지? 선생님도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 그 다음 바로 사전식 배열이 있죠. 사전식 배열이 뭐지, 얘들아? 너네 너네 집에 있니, 혹시 사전? 백과사전? 말고, 영어 사전. 야, 요즘에 없는 애들 많을걸? 영어 사전 있어, 집에? 있어. 있어? 왜 있어? 대부분 필요 없잖아, 근데 사실. 현임 때는 이제 학교에 항상 영어 사전을 제출해야 됐었거든? 그럼 잘 봐. 영어 사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A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어가 끝나야 돼. 그래야 B로 시작하고. 그리고 BA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다 끝나야 BB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B로 다 모든 게 나와야 그 다음 C란 말. 이런 걸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결국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라는 영어 단어에 도착하려면 몇 개의 단어를 지나가야 되냐? 그러면 일단 A로 시작하는 단어는 다 지나가고 B로 시작해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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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쭉 가서 B, U까지 간 다음에 다시 B, U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A로 시작해서 S까지 도착해야 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다? A로 시작할 수 있는 단어. 만약에 여기가 정해져 있어. 4자리밖에 안 된대. 총 합쳐서. 그러면 A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0단어 쭈루루 나열해서 3팩을 때리고 그 다음 B로 시작하면 조심해야겠지. BA로 시작하는 거 2팩, BB로 시작하는 거 2팩 다 지나서 BU에 도착하면 또 A부터 시작해서 S까지를 몇 개를 세서 총 개수를 다 뭐 하자? 더하면 사전식 배열의 총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사전식 배열은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냐 없냐만 보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 선생님도 머릿속에서 문항수 모르겠던데? 이웃한 거 했고 이웃하지 않는 거 했고 교대로. 이 교대로도 중요하죠. 근데 이 교대로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했을 때 틀리는 친구들은 없었어. 자, 교대로 나열한다. 교대로 올라간다. 교대로 입장한다. 교대로 뭔가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상우야? 교대로 나오면 무조건 보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있어. 뭘까요? 바로 사람이면 성비. 남성이 여성이 몇 명씩 배열되어 있냐. 그리고 또 뭔가를 나열한다. 그럼 모음과 자음이면 모음과 자음의 개수가 똑같은지 다른지. 바로 서로 교대로라고 하면 개수가 같은지 개수가 다른지를 먼저 보셔야 돼. 무슨 뜻이냐?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올라갈 거고 남자 넷, 여자 셋 이렇게 올라갈 거래. 그럼 도대체 교대로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요? 라고 하면 개수가 같으면 사실상 남자를 먼저 배열하겠지. 예를 들면 그 다음 뭐라 그래? 야, 저기 남자애들 서 있지? 네. 너네들 무조건 교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남자애 다 같이 왼쪽에 쓰던가 다 같이 오른쪽에 쓸 거야 라고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왼쪽에 쓰면 이렇게 될 거고 다 같이 오른쪽에 쓰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남자는 4팩으로 앉힐 수 있고 여자는 남자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이미 정해져 있지. 따라서 남자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두 가지 그 자리에 여자도 일렬로 나열하니까 4팩이 된다라는 거야. 하지만 개수가 달라. 남자가 막 가서 섰어. 근데 여자들이 옆에 가서 쓸 건데 자칫 잘못하다가 남자의 무슨 쪽에 서면 왼쪽에 쓰면 여자 하는 순간 남자끼리 이웃한다 이거야.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 남자가 일렬로 섰으면 여자가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남자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한 3팩이다라는 거지. 따라서 유일하게 차이점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더 존재하냐 안 하냐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교대로 뭐 할 거야? 그러면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부터 먼저 보고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자리의 조건이 있는 것들 막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자리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너네들 거의 다 알 거야. 몇 번째 자리는 누구 앉고 몇 번째 자리는 누구 앉아라고 하면 일단 걔네들은 특혜를 받은 거니까 앉혀. 그럼 나머지에 앉히면 되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또 어디에서 되게 많이 나오냐면 상우야 2명일 때 교란수냐 1 아줌마 아윤씨 3명일 때
전기체 없냐, 여기? 3명일 때 2개. 자, 정서영 4명일 때 9개. 가은이 5명일 때 44. 자, 상우야 간다. N명일 때 공식 불러. N명. FN은 최서진 N명일 때 FN은 여기 뭐 써? N. 아니야. 민우 뭐야? 몰라? 뭐였지? N-1 곱하기 Fn-1 더하기 이걸 했잖아, 이 새끼들아. 내가 기껏 알려주면 뭐하냐. 아, 남들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암기 공식 써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다 바로 숫자 넣으면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교란순열인데 이 교란순열에 바로 특정 어떤 특혜가 많이 존재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란순열을 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런 거지. 첫 번째 자리에 1이 못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에 2가 못 들어가고 세 번째 자리에 3이 못 들어가고 네 번째 자리에 4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4명이니까 9개야 라고 답을 말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A, B, C, D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대. A, B, C, D라는 사람 5명이. 근데 이러는 거야. 이 중에 한 명만 자기 거 갖고 가라 이렇게 주는 거야. 그거 벌써 특혜를 준 거야. 한 명은 자기 거 갖고 가래.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시키라 그랬지. 자, 자기 거 갖고 갈 사람 손 이런 거야. 그러면 몇 명 중에서 한 명이 딱 손 들 거 아니야. 그럼 55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래서 운 좋게 얘가 뽑혀서 그럼 얘는 갖고 집에 가라 그래.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때? 자기 거 갖고 가면 안 되지. 4명일 때 몇 가지였어? 야,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9개라니까 5, 9, 45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교란순열도 이게 빡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지. 자, 이렇게 나왔어.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대문자로 있었어.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A, B, C, D야. 소문자. 자기 거. 근데 내가 방금 이 중에서 자기 거 갖고 갈 사람이라는 건 C가 뽑히면 C 가져갈 거고 B가 뽑히면 B 거 가져갈 거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야. 야, 어떤 양아치 새끼가 벌써 얘 걸 갖고 가버렸어. 빡치게. 얘가 얘 걸 들고 튀었어, 씨. 그럼 일이 커져. 왜냐? 교란순열이 돼, 안 돼? 안 돼. 이 교란순열이 깨져요. 애들 이거 구 되게 많이 해. 아니, 결국엔 자기 자신 거 안 갖고 가면 되지 않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 걸 안 갖고 가려면 하필 갖고 가더라도 자기가 자기 거 갖고 왔을 때가 문제 안 생기지 남의 게 자기 거 갖고 가는 순간 일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무조건 풀이가 정해져 있어. 뭐지? 이건 수영도밖에 안 돼. 직접 노가다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맥스가 5명이야. 6개 가는 순간 작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5개가 맥스고 솔직히 말할까? 이거 외워놔도 된다. 5명인데 1명이 남의 거 들고 튀었대. 그거 다 외워놔도 돼. 수영도 너네가 그려서 확인해. 알았지? 자, 그게 일단은 제가 또 유형 7번 설명한 거고 유형 8번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사건이지. 적어도 사건. 근데 적어도는 아마 우리가 꼭 경순조에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오늘 배웠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많이 배우잖아. 연립부등식에서 적어도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적어도 하나를 실근을 갖는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어도라는 게 나오면 항상 어떻게 풀었어? 바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었다라는 거야. 왜? 적어도가 국어적인 의미가 뭐니까? 최소니까. 최소한 하나는 가져야 되지 않냐? 최소한 2개는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럼 다시 말하면 다 없던가. 하나만 있던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에서 뭘 빼자? 항상 여사건을 찾아서 빼서 총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유형 9번이다. 유형 10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콤비네이션과 C의 뜻이고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순열 대표 문항수고요. 이제 조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순열이 더 어려운 거야. 조합은 뽑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없어.
자, 그럼 시작해 볼게. 일단 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또 문제 유형을 한번 가볼게. 선생님도 보면서 설명해 줄게. 첫 번째는 대진표, 그리고 악수 등등등.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야. 대부분, 야, 너네 축구 경기 볼 때 세 팀이 싸우는 경우 봤어? 그럼 난잡하지? A, B, C 팀이 다 같이 싸우는데. 골대가 세 개야. 미친 거지.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두 팀밖에 없거나 악수 세 명이서 하는 거 봤어? 존나 무섭지 않니? 그치? 물론 이렇게 옆으로 세 명, 네 명이서 하는 경우는 봤어도 일단 악수는 두 명이서 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신발 세 켤레 신는 애 봤어? 무섭다잉? 우리는 항상 신발도 오른쪽, 왼쪽 두 켤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두 개만 존재할 땐 대부분 조합을 많이 쓰는데 내가 저번에 여러분들 그 입반 총괄 테스트 본 거, 시험지. 아, 나 대진표 틀린 애 많더만. 아, 진짜 죽여버리려다 말았어. 자, 우리 대진표 한번 공부해 볼게. 가장 기본 값은 요 그림이지. 자, 만약에 자기가 대진표를 사실 지금까지 모른다. 그럼 오늘로써 내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줄게.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선생님은 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은 크게 보면 왼쪽에서 올라오는 팀,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팀이 있으니까 사실상 4명을 몇 개 팀으로 나눠주면 돼? 2명, 2명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4명 중에서 오른쪽에서 올라올 사람 2명, 남은 2명 중에서 왼쪽에서 올라올 사람 2명을 고르는 거야. 근데 웬걸? 요렇게 자리 바꿔도 어때?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야, 너네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네? 2팩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끝났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왼쪽에서 올라올 팀과 오른쪽에서 올라올 팀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똑같지 않냐? A, B, C, D 하나, A, B, C, D 하나 똑같으니까 같은 것을 빼주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럼 조금만 더 복잡하게 가져. 이렇게 갔다 이거. 부전승이 갑자기 존재. 근데 여기는 존나 싸워서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럼 우선 어떻게 하냐? 7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왼쪽에서 올라올 사람 이러는 거지. 그럼 7명 중에서 3명이 손들 거야. 저 왼쪽에서 올라올래요. 그 다음 나머지 4명한테 오른쪽에서 올라올 사람 미안한데 너넨 다 가야 돼 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둘이 모양이 어때? 달라. 그럼 끝.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하냐? 3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여기 특혜 자리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3명한테 왼쪽에서 올라올 사람, 오른쪽에서 올라올 사람. 근데 자리 바꿔도 어때? 다르니까 끝. 근데 이제 4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왼쪽에서 올라올 사람, 오른쪽에서 올라올 사람. 근데 문제가 생겨? 요렇게 자리 바꾸면 똑같아. 2팩분의 1을 써주면 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가장 겉에부터 안쪽으로 점점점 좁혀 나오면 돼. 그럼 한번 문제 내볼게. 우리 유나가 한번 대답해봐. 자, 아주 복잡하게 가보자 이거야. 여기서 싸워. 존나 싸워. 존나 싸워. 여기 더 싸워. 더 싸워. 더 싸워. 이렇게. 자, 가볼까요? 자, 그냥 식으로 불러. 자, 첫 번째, 뭐? 2, 3, 5, 9명이야. 그리고 OCO도 쓸게. 우리 왜냐면 확실하게 식을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곱하기 2팩분의 1 해, 안 해? 그 다음에 이쪽부터 가볼게. 곱하기? 네. 그렇지. 곱하기? 52, 응? 53, 3C3. 34, 그 다음에? 그다음에 못 바꾸고 응? 32, 응? 31, 1C1. 응? 끝. 요게 바로 정답이 되더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가장 겉에부터 나누고, 그 안에서 나누고, 그 안에서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나누고, 안에서부터 안으로 쭉쭉쭉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건 언제만 곱한다? 혹시 나눠봤더니 모양이 똑같거다 할 때는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게 악수랑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결국엔 악수도 2명이 사는 거지 3명이 사는 건 없으니까 사실상 악수도 N명 중에서 2명 골라서 강제로 악수를 시키면 되는데 이게 꼭 오른쪽과 왼쪽 손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악수를 시킬 때도 오른손, 왼손 하나씩만 있으면 되니까 N명 중에서 2명 뽑아서 강제로 시키면 이렇게 하는 새끼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무조건 한 손씩만 할 거니까 NC1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이게 조합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 짝수죠. 홀수 짝수. 홀수 짝수는 딱 이 명언만 기억하면 되죠.
내가 저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홀수 짝수는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이거 더하기 이거가 홀수 될 때 찾아주세요. 짝수 될 때 찾아주세요. 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짝수 될 때 찾아주세요. 등등등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뭐가 나와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딱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되잖아. 뭐지? 그치. 홀수가 홀홀홀 법칙이죠. 홀수가 홀수개 있으면 홀수개면 합은 홀수다. 홀 법칙이죠. 홀수가 홀수가 있으면 합은 홀수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긴 곱하기인데요. 이건 합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면 이 곱하기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크게 보세요. 하나, 둘, 셋. 결국엔 A, B, B, C, CA 뭉뚱그려서 이 세 개가 어떻게 나와야지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보면 돼. 얘도 똑같아요. 요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덩어리와 뒷덩어리를 더했더니 홀수래. 그럼 결국에 홀짝 아니면 짝홀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얘가 홀수라면 한 번 더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이런 경우들을 봐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막 이런 문제 보고 바로 ABC에다 막 홀수, 짝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크게 덩어리로 보고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게 일단 홀수 짝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적어도는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해 안 가는 거 하나 있어요. 바로 크기순으로 나열한다 이거야. 크기순. 도대체 이 크기순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얘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잘 봐. 내 앞에 5명 나와. 그럼 조합이야, 순열이야? 조합이야.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야, 너네 너무 시끄러. 키순으로 서. 라고 시킨 거야. 작은 애부터 큰 애로 서봐. 이렇게 했어. 그럼 잘 봐. 내 앞에 5명 나와. 일렬로 서. 그럼 마지막에 곱하기 뭐 하면 돼? 5명 나왔으면? 5팩하면 순열이지. 근데 내 앞에 5명 나와.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크기 순으로 서. 그럼 무조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 앞에 5명 나와서 일렬로 세웠지만 팩토리얼이 아니라 곱하기 1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뭐다?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더라라는 거야. 따라서 다시 말하면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는 건 뽑기만 잘하면 된다. 뽑기만 하자. 따라서 무슨 뜻이냐? 내 앞에 5명 나와도 85지만 내 앞에 5명 나와 그리고 작은 애부터 키순으로 서도 85더라. 사실은 곱하기 1이 숨어져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는 걔네들은 그냥 내비 두시고 나머지들만 배열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아마 요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 중에 그거 아니야? 너네 풀었던 것 같은데? 마포관은 풀었어. 너만 마포냐? 너도 풀었을 거야. 마포관 다 풀었을 거야. 뭐냐면 펭귄하고 곰돌이 인형 나열하는 거 알아? 서영아 눈 감기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안 돼. 펭귄하고 곰돌이 인형 알아? 모르니? 그래서 펭귄이 요만해. 크기 순으로 있어. 그리고 곰돌이가 이렇게 있어. 크기 순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 막 곰돌이의 2번째가 펭귄의 3번째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 있었어. 모의고사 문제 중에. 그럼 어떻게 되냐? 크기 순으로 이미 정해져 있으면 사실상 만약에 얘 2번째가 얘 2번째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된대. 이렇게 크기 순으로 있을 때는 무조건 얘 다음에 얘가 온다는 건 얘네 둘은 무슨 취급해야 돼? 같은 거 취급하면 돼. 왜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야, 의자가 5개 있거든? 5개? 근데 여기에 키가 다른 5명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키순이라는 건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키라는 전제 하에 뭐 하면 돼? 앞으로 5명만 나오면 돼. 어차피 앉는 자리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키가 원래는 달라.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눈 가리고 너네 다 180이야. 내 앞에 5명 나와.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85거든? 그치? 근데 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키가 다 달랐네? 근데 어차피 눈을 가린 다음에 내 앞에 5명 나오나 180이라고 상상하고 5명 나오나 아무나 5명 나왔는데 키가 사실 달랐는데 내가 눈 뜬 다음에 키가 다 달랐네? 근데 그들을 키순으로 세우나 어때?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어떤 놈과 어떤 놈을 만약에 얘가 얘보다 앞에서, 얘가 얘보다 뒤에서 라고 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전혀 새로운 네모라고 취급해도 되는 거야. 왜? 어차피 네모 쓰면 앞에는 펭귄이 앉을 거고 뒤에는 곰돌이가 앉을 거니까 입획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같은 놈이 있을 때 크기가 똑같은 놈이라고 하면 같은 놈을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A, B,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자. A, B, C, D가 있었어. A, B, C, D. 근데 B가 E보다 앞에 서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라? B랑 E는 키가 똑같은 애야. 똑같은 애니까 얘네들은 새로운 I로 변환을 시키는 거야. 누구로? K로. 그럼 너네들은 A, K, C, D, K 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선생님,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5팩인데요. 무슨 문제가 생겨?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네? 그럼 그건 안 되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 결국엔 60까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선생님, KK인데 자칫해서 E가 열로 가고 B가 앞에 오면, 뒤로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어. 이 60까지는 뭐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서 나열하면, 막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야. 근데 어차피 나는 지우개를 들고 가서, 야, 요 첫 번째는 무조건 B고요. 마지막에는 여긴 어차피 E야. 어차피 여긴 B고, 여긴 어차피 E야. 여긴 어차피 B고, 여긴 어차피 E야.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대. 누가 누구보다 항상 오른쪽에 배치가 돼야 된대. 그러면 항상 그 두 개는 같은 놈으로 취급해라. 왜? 어차피 그 자리에다가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게 바로 유형 16번 제가 설명한 거고, 이제 다 갑니다. 직선의 개수랑 삼각형의 개수랑 사각형의 개수인데, 이번에 총괄평가에서 그 문제 거의 다 틀렸더라. 이거 직접 센 새끼 있더라. 뭔지 알지? 이거 이 문제였나? 다 됐어요. 와, 쉣다. 이걸 누가 다 세냐? 근데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있잖아. 사각형의 개수를 셀 때는 뭐밖에 없는지 알아요? 정사각형의 개수만 셉니다. 정사각형을 제외하고는 세면 안 돼요. 정사각형 제외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요걸 가기 전에 먼저 좀 빌드업 좀 할게. 첫 번째는 이제 직선이지. 우리 수학에서 직선은 무슨 개념이죠? 이쪽 끝, 저쪽 끝으로 계속 간다 그래서 무한대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선이라는 건 점 2개만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지나갑니다. 지나가고요. 그럼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같은 선상에 있는 점에서 직선을 만들 때가 항상 문제라는 거야. 만약에 상호야. 여기 점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근데 난 그 중에서 몇 개 뽑을 거야? 2개 뽑아서 직선을 만들 거야. 그럼 애들 감사합니다 하고 4C를 한다 이거지. 그럼 문제가 생겨. 요렇게랑 요렇게 뽑고 요렇게랑 요렇게 뽑은 거는 이미 제외를 했어. 강의도 이렇게 천재야. 요렇게 순서 바꿔서 뽑는 건 다른 경우로 봐줬어. 근데 문제가 뭐냐? 무한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은 다 모조리 뭐다? 다 같은 직선으로 봐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4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직선은 무한대 개념이니까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또 다시 다 빼줘야 되는 거야. 근데 다 빼주면 안 되지 않냐? 최소한 하나는 인정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나란한 직선 위에, 나란한 점들 위에서 뽑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항상 1개였던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런 것들 나오겠죠. 이렇게 있고 한놈, 두시개, 석삼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두개, 팔팔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찾아달래. 그러면 일단은 점 자체가 8개니까 8개 중에 2개 고르자 이거야. 근데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왜? 이 안에서 미친 듯이 2개씩 뽑은 거, 이 안에서 미친 듯이 2개 뽑은 거, 이 안에서 미친 듯이 2개 뽑은 거, 이 안에서 미친 듯이 2개 뽑은 것들은 다 모두 다 같은 직선 아니냐. 그래서 누굴 빼줘? 3C2가 한 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를 빼줄 거고, 다 빼주면 안 되지 않냐. 뭐 해줘야 돼? 최소한 4개는 더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선은 뭐만 고민하면 된다? 같은 라인에 몇 개가 존재하는지만 찾아보면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가? 자, 근데 이제 직선을 항상 뽑으면 이제 누가 더 문제가 되겠어? 사각형도 문제가 되겠지. 사각형. 근데 사각형은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말 그대로 삼각형만 조심하면 돼. 근데 사각형 만들 건데 삼각형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생긴 아까처럼 똑같은 놈이 있었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서 사각형 만들어 달래. 그럼 4개 선택하면 되거든?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4개 사각형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여기서 사각형은 찐따 사각형도 다 포함이야. 꼭 정사각형, 직사각형은 아니고. 근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너 첫 번째 이건 당연히 안 될 거고 3개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면 삼각형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항상 사각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삼각형을 조심하자. 삼각형 안 될 때가 무조건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삼각형이 되려면 또 언제 어떻게 돼야 삼각형이 되냐? 항상 세 점은 같은 선상에서 뽑아야 돼. 같은 선상에서 뽑아야 항상 무조건 삼각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각형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은 다음에 항상 한 개의 라인에서 3개가 연달아 있는지를 먼저 찾는 거야. 선생님 여기 3개 연달아 나올 가능성 커요. 오케이, 그럼 4C3 때리고 나머지 한 점 찾아. 6개요. 그럼 이게 일단 문제고. 또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3C3 찾고 나머지 찾아.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아까 사각형 안 되는 거 같은 선상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빼주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면 사실상 여기서 사각형 안에서 또 툭하고 혼자 튀어나오는 게 평행사변형이거든. 근데 이제 이 평행사변형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렇게 된 문제도 있고 이 문제 안에서 얘 좀 꼭 포함해줘 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응? 잘 됐다. 이런 문제 봤죠? 여기서도 평행사변형이 나오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평행사변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푸는 원리는 똑같아. 바로 뭐야? 평행사변형이 탄생하려면 세로선 2개랑 가로선 2개 있으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평행사변형 문제가 나와도 가로선과 세로선만 세면 돼. 얘,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세로선 5개 중에 2개 고르고요. 가로선 4개 중에 2개 고르면요. 평행사변형 나와요. 끝. 근데 얘를 꼭 가지래요. 얘 꼭 가지려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 2개 중에 하나 고르고요. 오른쪽 3개 중에 하나 고르고요. 밑에 2개 중에 하나 고르고요. 위에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어떤 걸 선택해도 얘를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해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야. 얘는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하지. 웬만해서 시중에 파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을 거야. 근데 얘 문제 2개 물어보는 거 알아? 이거 뭐 물어볼 것 같아? 이거 첫 번째 평행사변형 물어봐. 선생님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나와. 선생님 미리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세로선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3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 여기서 나오면 3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 이렇게 나오면 돼. 근데 이 똑같은 그림 주고 뭐 찾으라고 하게? 안 풀어봤냐? 정수영 너 풀어봤을 거 아니야? 뭐 물어봐, 이 그림? 사다리꼴. 그렇지. 사다리꼴 물어봐요. 그림은 똑같은데 갑자기 사다리꼴 구해달래. 어디서 나와? 중간중간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다리꼴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봐봐. 이거 사다리꼴이거든. 그 사다리꼴은 어떻게 되냐? 아까는 모이는 부분에서의 경우의 수를 찾았다면, 사다리꼴은 양쪽에서야.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3개 중에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3개 중에 2개,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2개. 그래서 사다리꼴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평행사변형은 요렇게 하면 요 2개, 요렇게 하면 요 2개, 요렇게 하면 요 2개끼리 서로 직선이 관여하는 반면에 사다리꼴은 모두가 다 관여해. 이거. 여기도 이거. 그래서 사다리꼴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일단은 그게 제가 유형 17, 18, 19까지 쭉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유형 설명할 것 같으면 수녀가 좋아 100개도 넘어요, 유형이.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사다리꼴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걸 사람으로 가면 이거랑 똑같네. 사람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이걸 도형으로 가면 이렇게 풀었네. 좀 이렇게 서로 연관성 있게 공부를 해야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돼 하는 순간 진짜 엄청 많은 유형이 돼버린단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아쉬웠어. 이거 세서 맞았니? 나 모르겠네. 얼마나 맞았는지. 아, 그거는 왜냐면 입반 테스트랑 똑같아서 점수가 미공개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런 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다음 주에 미니 테스트 볼 거예요. 점수를 알려달라면서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점수를 알려주겠죠? 다음 주 1, 월, 화 해서요, 여방, 여부, 경우의 수 3개 단원에 대한 15문제 전체 테스트 봅니다. 왜 자꾸 저를 평가하려고. 아, 평가가 아니에요. 점검. 너가 지금 여기가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공부해야 돼. 라는 지침서. 그리고 이거 책 끝나면 또 시험 보잖아요. 5월 말이요. 그러면 저 내려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올라가면 웬만해선 못 내려와요. 근데 내려가면은 올라오는 건 자유지만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건, 에이, 안 내려와도 돼. 제가 싫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얘들아, 우리 요것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요거 어떻게 풀어야 돼? 하나씩. 아, 안 된다고, 씨. 내가 말했지만, 유일하게 사각형 개수 중에 세는 건 평행사변형 아니면 정사각형밖에 없어. 근데 그럼 정사각형은 어떻게 세는데요? 어쩔 수 없어. 너네가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 넓이가 1일 때. 한 놈 12개. 넓이가 4일 때. 6개. 넓이가 9일 때. 이렇게 세셔야 돼요. 그래서 2개. 정사각형은 세셔야 돼요. 근데 쟤는 어떻게? 야, 이거 직사각형이야. 그럼 잘 봐. 막 여기만 포함되고, 요거만 포함되고, 여기만 포함되고, 또 요로 가면 또 이렇게 늘어나고, 또 여기 가면 안 된다니까요. 셀 수가 없다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사실 그 문제의 풀인데요. 평행사변형이랑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각형이 나오려면 윗변, 아랫변 몇 개씩 필요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가로선 2개죠. 세로선?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너네가 사각형을 만들려면 1, 2, 3, 4번 중에 무조건 2개는 선택해야 돼. 그치? 그래야 사각형을 위아래로 닫아줄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은 1번과 2번을 선택했다면 이라는 거야. 그럼 이미 요 선과 요 선은 선택이 돼 있어. 근데 길이가 똑같아. 요 길이, 요 길이야. 이건 변하지 없어. 그러면 세로만 닫아주면 되네. 그럼 얘들아, 요 2개만 있다는 가정하에 세로선은 몇 개 중에 몇 개밖에 없어? 4개 중에? 사시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1, 3번 선택하면요. 1, 3번 선택하면 얘 때문에 길이가 조금 늘었어. 그래도 어때? 어차피 4개 중에 2개. 그럼 그대로라면 1번과 4번을 선택해도 4개 중에 2개. 똑같아. 근데 만약에 그럼 제가 2번, 3번이면 어떻게 되죠? 2번, 3번이면 이제 조금 겹치는 부분이 늘어났으니까 6개 중에 2개. 2번과 4번을 선택해도 어때? 6개 중에 2개. 마지막 3번하고 4번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8개 중에 2개 선택. 이렇게 나오고. 또 있어? 또 있어? 없어, 상호야? 없지? 1, 2, 1, 3, 1, 4 다 찾았고, 2, 3, 2, 4 찾았고, 3, 4 찾았잖아. 끝. 이게 정답이야. 다 더하는 게. 사각형의 개수인데 뭔가 이 그림이 뭔가 찐따처럼 나오면 무조건 가로선이든 세로선이든 기준을 잡고 나머지들을 뭘 선택해야지 사각형이 나온지를 생각해야 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건 풀이도 막 2가지예요. 막 여기 가상에 막 이거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각형을 다 찾아서 빼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빼는 거 별로 안 추천해요. 이게 사실 길 찾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풀인데 길 찾기 할 때 이제 중간에 공사장 때문에 못 간다. 그럼 강제로 거기 지나가게끔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검문소를 만들던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1, 1, 1, 1, 2, 3, 3, 3, 3 다 그려서 답을 찾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요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영상 좀 잠깐 끌게. 물어볼 거 있어.